긴 세월, 가려진 운무가 거칩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5월,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미완의 역사. 그 주인공은 마한입니다. 우리 마한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포용성을 가진 다문화 사회, 또 포용력 있는 문화를 가진 DNA였다. 삼국시대가 우리나라 고전 문명을 꽃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삼국시대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만의 문명의 토대가 없었다면 삼국은 그러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1500여 년) 전 영산강 유역 마한이 품은 고대 한반도의 진실,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전남 나주 반만의 자미산. 자미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고분군이 펼쳐집니다. 신촌리 고분군입니다. 마한을 대표하는 구호분을 비롯 주변에 9기가 분포하죠. 신촌리 옆 또 다른 고분군, 덕산리 3호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거뭇게 층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이게 그 구지표층으로 이 고분이 축조됐을 당시에 원래 지표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수평 성토와 다르게 약간 사선으로 덧댄 양상으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크게 고분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성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덕산리 3호분은 마한 고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크기를 재봤습니다. 공분 축조에 동원된 인력만 5천여 명, 지름이 43m입니다. 백제의 대표 고분인 무령왕릉보다 2배 가까이 크죠. 자미산 서쪽으로 가봅니다. 역시 고분군. 대안리에는 12기의 고분이 분포합니다. 자미산을 중심으로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 낮은 구릉 사이 모두 35기의 고분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고분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내부 구조가 온관이라는 동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좀 더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반남 고분군에서 조사됐던 이와 같은 온관이 무덤 하나에 한 사람만 묻은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묻었던 가족 공동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마한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적 생활과 그리고 내세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한 고분은 규모와 개수로 신라나 백제에 뒤지지 않습니다. 조사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고분의 세계죠. 그래서 여전한 수수께끼, 마한 고분을 알고 싶습니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은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바다로 이어집니다. 영산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면 자미산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고분이 분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분들이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는 데는 그 첫째가 바로 농업 생산력입니다. 이 영산강 주변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
그리고 아주 낮은 구릉지대가 논농사라든가 밭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지역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비록 영산강유역이 한반도 서남부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본 열도, 가야, 신라, 북으로는 백제, 고구려 이 주변 지역들을 잇고 있는 연안 항로의 핵심이거든요. 영산강은 마한인들이 세계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강을 통해 외부와 교류하며 성장했던 거죠. 영산강을 따라 동으로 오릅니다. 이 속에가 지금 온갖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엊그제 가서 봤었어요. 이 온갖 속에 시시에 넣었던 모양이 보이죠? 네. 가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조성된 영암 오갸리 구분군. 오갸리에는 19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의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영산강 고분군의 특징인 옹관입니다. 분분한 무너진 틈 사이로 토기와 뼈 조각 등 다량의 부장품이 나왔습니다. 팔찌가 이제 모여 있었으니까 팔찌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쪽에 팔찌하고 그거 반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번에 오갸리 구분군과 함께 영암의 대표 마한 고분, 내동리 쌍무덤입니다. 2020년 4월 발굴 현장에서 파편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금동관 편은 위로 석실 상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모습, 금동관 파편입니다. 파편에 붙은 유리구슬의 색과 문양도 또렷하고 선명합니다. 백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17년 발굴 후 마한을 상징하는 국보가 된 유물. 신촌리 9호분 금동관이죠. 나주와 영암에서 발굴된 마한 금동관. 둘은 형제인 양 닮았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1호에서 비록 편이기는 하지만 입식부 부분이라고 하죠. 세움상식부 부분이 그 한 편이 완전히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된 그 하나가 바로 신촌리 9호분과 거의 규모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 외형의 형태 그런 부분들이 쌍둥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똑같은 판박이처럼 나와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주에서 한 점밖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영암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동관의 그 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독자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대규모 고분군이 아름다운 능선을 그리며 펼쳐집니다. 신촌리 고분군이죠. 그중 9호분에서 금동관, 금동신발, 세입장식 큰 칼 등 수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신촌리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발굴 조사돼서 일본 연구자들이 그 외인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온강 고분이고 토착적인 세력에서 축조된 고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는 그것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지 100여 년. 마한 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문헌상 마한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중국 고서에 남은 몇 개의 흔적들. (54개)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지역에 특성이 강한 지방 각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회의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나 미래에 발전돼 나갈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의 발전으로도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나 기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사기에도 마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서기 한 9년 정도 아주 이른 시기인데 지금에 와서 이 기록을 믿는 연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록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 백제가 이렇게 일찌감치 마한의 존재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말살해버리고 싶었는지, 그게 백제 초기에 백제 마한 병합 기사 내용에 그 강력한 군사적인 충돌과 또 반발과 저항, 거기에 대한 탄압, 이런 기록 속에 삼국사기 마한 병합 기사의 그 배경이 놓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촌리 고분 발굴 후 80여 년 지난 1996년 인근 보감리에서 또 다른 발굴이 이뤄졌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옹관 석실부터 금동 신발, 은재 관식 등 출토된 유물도 많습니다. (3세기에서) (7세기까지) 300년 남짓 형성된 다장묘, 일명 아파트형 고분으로 불리죠. 기존 후 통설에서는 4세기 중엽 백제 근초광대에 이 지역이 병합된 이후 간접 지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토착 세력의 문화가 제한적으로 발전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나주 보감리 3호분을 정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석실묘가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옹관이 4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석실의 주인공은 기존에 옹관을 썼던 마한 세력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석실의 연대가 가장 빠른 5세기 후반경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지역 석실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6세기 초까지는 백제하고 구분되는 이 지역의 독자적인 석실묘, 그래서 영산강식 석실묘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석실묘였고, 새로운 견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6세기경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그린 고문서 양직공도입니다. (12개국) 사신의 모습과 해당 나라의 사회상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 국제 정세와 나라별 특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 (521년) 백제 무령왕이 보낸 사신도 보입니다. 백제 주변의 방소국 9나라를 보면은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침나, 이렇게 9인데 가운데 사라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앞 4나라는 가야이고 뒤 4나라는 마한입니다. 섬진강권은 기문, 그리고 남해안권은 침나, 그리고 서해안권은 마련, 그리고 영산강권이 지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6세기 중반 백제 무령왕 때까지는 마한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은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보 제295호 신촌리 금동관을 전문가에게 의뢰, 재현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된 금동관 설계도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는데요. 하지만 문양과 기법은 마한 그대로입니다. (20년) 경력의 금속 공예가가 꼬박 한 달을 매달렸습니다. 금동관 바깥쪽에 세움 장식이 3개, 안쪽 모관도 만들었습니다. 금 도금 후 유리옥으로 마무리하자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세공 기술로 빚은 마한의 금동관이 완성됐습니다. (1500여 년) 전 영산강 유역 마한의 상징, 그 위엄이 빛납니다. 고대 삼국의 금동관이 궁금했습니다.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무령왕릉을 찾았습니다. 왕릉에서 출토된 금제관식, 금판 위에 형태를 그려놓은 뒤 정교하게 오렸습니다. 한눈에도 마한의 것과는 다릅니다. 백제 금동관은 그 대관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관에 세움 장식을 장식한 금동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경우에는 세움 장식을 장식한 대관과 세움 장식이 없는 모관이 함께 출토되어서 일반적인 백제 금동관과 구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금동관은 그 기본적인 제작 기법에 있어서 금속에 구멍을 뚫는 투조 기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금동 모관 같은 경우에는 연꽃을 주 모티브로 장식하고 있는데 그 주된 문양의 제작 기법이 투조 기법이 아닌 타출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백제 금동관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삼국, 신라 천마총 금관입니다. 고령 지산동 32호에서 출토된 가야 금동관, 역시 마한과는 구별됩니다. 마한과 신라, 가야의 최고 권위, 셋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신라의 관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 모양이나 사슴뿔 모양의 세움 장식을 장식하였고, 가야의 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간략화된 초안문 계통의 세움 장식을 대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고 화려한 초안문 계통의 세움 장식으로 대관을 장식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양의 모티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관은 유리옥으로 장식하여서 좀 더 세움 장식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리옥도 마한의 독특한 문화. 마한인들은 금이나 은보다 유리옥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영롱한 색감으로 찬란한 유리구슬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41개 금동 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정촌고분 금동 신발이죠. 받쳐만 주시면 조금 흔들어서 유격을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셋. 잠깐. 됐어. 정촌고분은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발굴됐는데요. (1호)석실에서 용머리 장식의 금동 신발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출토된 41개 금동 신발은 더 있습니다.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분, 1996년 나주 보감리 3호분, 2006년 고흥 안동고분에서도 금동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0m나 되는 정촌고분. 금동 신발을 비롯해 금동관 장식편, 인골과 파리번데기 껍질 등 흥미로운 유물이 많습니다. 인골은 1호석실에서 나왔는데요. 분석 결과 40대 여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에서는 지금 한 차례 입구를 열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근 영동리 고분에도 인골이 있었습니다. DNA를 토대로 복원한 41개 여성. 1500여 년 전 영산강을 무대로 살았던 조상의 얼굴입니다. 정촌고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인접해 있는 보감리 3호분이죠. 아파트형 고분인 보감리 3호분보다 한 단계가 빠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감리 3호분에 대해서 5세기 사사분기, 그러니까 백제가 공주로 천도를 한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나주 보감리 정촌고분 1호석실, 이제 금동신발이 나온 1호석실의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빠른, 그래서 5세기 3, 4분기에서 4, 4분기 사이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산강 유형 마한이 5세기 후반까지 백제와 일정 거리를 둔 우호 관계를 유지했음을 반증합니다. (2017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통용되던 우리 고대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마한과 탐나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역사문화권의 여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이제 방점이 찍힌 것인데,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백제문화권의 일부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큰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죠. 이제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것이 이제 이 특별법이 가진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도 고대 마한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산간 유역 마한 유적은 담양을 시작으로 광주, 나주, 함평, 영암 등을 거쳐 해남까지 고루 분포합니다. 모두 751곳이 되죠. 무덤 양식이라는 게 전형적인 것보다 이제 지방 양식.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덤의 축조 양식이 여기에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융합 흔적인지. 땅끝 해남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에 이르는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여기는 사면부는 바로 불과하고 해상 세력 마한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해남 우포리 유적은 현산면 소재지에 가까이 위치한 유적인데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작년에 새롭게 확인된 고분 유적입니다. 그런데 고분 유적의 범위가, 공간적 범위가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고분의 수만 해도 100여 개를 훌쩍 넘어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약 200여 개 정도가 현재 노출되어 있는데, 영산강 유역 고분 유적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고분이 육안으로 관찰된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내마을이에요. 성내마을이고, 이쪽이 지금 왼쪽 보시는 부분이 성의 안쪽인데, 반남 고분군과 가까운 마을에서 생활 유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안쪽에 보이나요? 저쪽 토루 같은 게? 지금 이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반대로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해 전 마을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아낸 연구팀이 동행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위쪽이 있어요. 이 위쪽이 지금 성벽이고, 이 아래쪽에 이제 성 기단부고, 이 성이 이쪽으로 지금 쭉 와서 집 방향으로 갔다가 앞에 논이 있어요. 논 방향으로 아마 계속 이어졌을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마을이 들어서면서 이게 착도가 돼버렸겠죠, 입이. 흙더미에 묻혀버린 역사. 토박이라면 다른 증언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은 맨 끝에 집잖아요. 대밭 밑에. 그 집 바로 보면은 이제 어덕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이 성터나 이 마을에 있으면 성터인가 마을이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사용했던 밥그릇, 밥그릇 깨진 거. 그런 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막 가서 보면은 이제 허물어지면은 막 떨어지고 그래. 밑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2013년도에 시골 조사할 때 이 성벽이 아마 원래 남아 있었다면 이 논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논바닥에 뒹구는 토기 파편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여기 나주에 있는 보감리 고분군도 랑동마을에서 고분과 함께 생활 유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남 고분군에서는 이 미스터리하게도 생활 유적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못 찾을 뿐이지 분명히 이 반남 고분군 이 중심가에 아마 생활 유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한 생활 유적이 발견됐다는 보감리 마을. 도랑 내부에서는 다수의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 중 대표할 만한 출토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태토에 현무와 말갱이가 포함이 된 옹영토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 랑동 유적에서 중국 신나라 시대의 동전인 화천이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보감리 마을은 제주도나 중국과 대외적인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외 교류의 거점이었던 영산강 유역 마한. 이 지역 거대 구분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 초기 마한인들의 농경 생활을 알 수 있는 동북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입니다. 벼농사에 사용한 목재 농기구와 곡물을 보관하던 용기, 토기가 다량 출토됐고 여가를 즐겼던 현악기도 나왔습니다. 신창동은 어떻게 보면 한 유적에서 생산, 그리고 생활, 그리고 매장, 이러한 시대를 종합할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창동이 소위 기원전 2000년 전 타임캡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복합 농경 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신창동 유적을 통해서 우리의 선산 문화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새로이 마한이 태동하는 시점에 생활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에 이러한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비견할 수 없는 유익한 그러한 유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와 춤으로 하늘에 예를 올렸던 마한. 봄가을로 즐기는 지역 축제의 효실겁니다. 네, 여기가 그 광주 한암동 유적인데요. 저희가 2005년, 6년에 한암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안에 속해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은 주거지가 이쪽 아파트 쪽에서. 담양에서도 생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2004년 발굴된 태몽리 유적지 전시관. 시설이 비교적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옮겨놨습니다. 여기 연도라고 쭉 돼 있잖아요. 연기가 이제 붓도 막 나가면서 안에 내부 공기도 데워주고. 사각형의 청동기 집자리가 이렇게 잘 보존된 경우도 드뭅니다. 태몽리 유적은 2004년도하고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적이 보니까 양상이 주변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정치입니다만은 한 2,000여 개 이상이 이쪽 지역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대규모 취락은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최대의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마한 역사문화 복원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은 야요이 시대 주거지를 복원한 일본 최대 마을 유적입니다. 유적은 1980년대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견됐는데요. 発掘をしましたところで約3年間で調査をやったんですね。1986年から89年の間ですけれども、掘れば掘るほどですね、もうたくさんの重要な遺跡がたくさん出てまいりましてですね、だんだん日本中にもですね、その内容が
マスコミを通じて知れ渡りました。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적 훼손을 반대하는 항의가 쇄도하고 방문객도 늘었습니다. 하루 10,000명 이상 찾아올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大きく報道されましたよね。自分たちの子供が東京とか大阪に住んでます。お孫さんとかお子さんからおじいちゃんお父さんよかったねっていっぱい来るんですね。電話がで元気づいてですね。ああこれ遺跡大事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再認識し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こういう団地から遺跡保存という方向にこう考えを変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それは大きな力になりました。 마땅한 관광 자원이 없던 사가현에겐 절호의 기회. 공단을 다른 곳에 세우고 대신 유적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거지를 포함 목책, 망루, 해자 등 야요이 시대를 원형 그대로 재현한 거죠. 복원 후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단체 여행객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한 해 관람객이 70만 명이나 됩니다. 지역의 지명도 상승과 함께 경제 효과도 뒤따랐습니다. 역사 체험과 함께 여가 문화 생활의 공간으로 국권이 자리 잡았습니다. 吉野ヶ里遺跡が持つ意味っていうのは、一つは弥生時代の変化が一つの遺跡で分かること、それから魏志倭人伝の記述を彷彿とさせるような遺構が出てきていること、このようなたくさんの貴重な発見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特徴になります。 요시노가리는 정부와 지자체, 언론과 주민이 함께 만든 일본의 대표 유적공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이 최첨단 기술을 만났습니다. 백제 유물과 문양이 화려한 조명으로 재탄생되고 무려광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낸 양직공도의 한 대목이 연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지인이 먼저 여길 다녀갔는데 인스타에 업로드한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궁금해서 퇴근하고 왔어요. 문화재와 IT 기술의 접목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유적은 그저 땅 속에 묻힌 역사가 아니죠. 현재가 과거와 만나는 즐거운 미래를 상상케 합니다. 가야는 기원전 2세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고대 국가입니다. 전국의 가야유적 2,495개소 중 경남의 약 70%인 1,66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사적 32군데, 도문화재 56군데입니다. 경남시군은 전체가 다 그 가야 문화권에 속하고요. 금관가야의 중심, 경남 김해시입니다. 수로 왕릉을 중심으로 사방 5km 안에 가야 유적이 분포하는데요. 이런 나무들도 지금 우리 김해가 자매 도시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와서 다 이제 심으신 거고요. 삼국유사를 근거로 수로왕의 탄생 설화와 인도에서 온 왕비 이야기를 복원하고 스마트 기기로 흥미를 돋웁니다. 가야왕의 무덤, 대성동 고분군. 이 고인돌이 이렇게 있고
저까지 해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 고인돌 위에 이 무덤이 들어선 거예요. 고분은 가야 역사에 중대한 전환이 됐습니다. 삼국지 미서동 이전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나오는 가야에서 철을 생산해서 낭랑이나 대방, 외로 수출했다라는 그 기록에 걸맞는 여러 가지 철기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학계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 임나 일본부가 완전히 불식되는 그런 계기가 된 고분굴입니다. 박물관 안 유물 유적 정보는 스마트 기기가 알려줍니다. 전통 의상 체험존도 인기. 박물관은 고루하고 심심하다는 편견을 깹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발굴했던 당시 그대로 그 자리에 해놓은 건데 29분이 3세기 말의 무덤입니다. 왕 최초의 왕 무덤이고 그 한 120년 뒤에 39호라고 이렇게 큰 무덤이 또 29호 무덤을 파괴하고 들었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무덤을 선행 무덤을 파괴하고 또 다른 무덤이 들어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왕 무덤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배 세력이 바뀌었다. 매장 문화재를 노출시켜 볼거리도 제공하고 역사 이해의 만족도도 높였습니다. 김해시의 가야 유적은 30여 곳. 유적까지 가는 데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도시계획 시 자전거길을 닦아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행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김해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이라든가 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무늬를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다음에 화영동 길을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이 길을 따라가죠. 길에서 만나는 가야. 정류장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충전하고 스크린에 펼쳐진 가야 역사를 배웁니다. 아라가야의 중심, 하만 마리산 고분군. 드넓은 구릉에 고분 150여 기가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리산 고분군 스마트 투어 A라는 앱을 깔고 고분군에 들어와서 실행을 시키면 이 호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증강현실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6호분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게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후세의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의 문화나 삶의 모습들을 아주 크게 만들겠습니다. 여러 모양의 톡이나 장신구들을 많이 놓고 내가 명한 대로 해놓았구나. 사업원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석곽. 주거니를 따라 묻히던 순장이 이치롭습니다. 백제의 공산성에서 본 미디어 아트를 가야에서도 만납니다. 아라가야의 역사와 유물을 화려한 영상에 담아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가야사에 대한 사실 국민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가야사의 세계사적인 그 가치나 그리고 가야 자체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등재 심사 과정 중에 있는데 내년 6월에서 7월께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산간 유역, 마한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 옹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옹관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여 점이 넘는 퍼즐을 맞춰 원형을 찾아내는데요. 이 일을 젊은 연구원들이 맡고 있죠. 장인에게 옹관 제작 기법도 전수받았습니다. 자체 제작 시스템을 모두 갖춘 겁니다. 오량동 가마토에서 대형 옹관을 만든 후 영산강 백길로 운반했던 마한인들. 옹관 연구는 고대 남도 사람들의 삶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알을 닮은 둥근 항아리 옹관. 선명한 새 발자국과 새의 부리와 꼬리를 닮은 토기. 새는 하늘과 인간을 잇는 가교로 믿었습니다. 옹관도 토기도 다시 태어날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마한과 마주합니다. 마한 문화라는 것이 특히 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 벨트가 운영이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이 벨트가 전부 다 상호 지자체가 서로 연관이 돼서 문화를 더욱더 활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옹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마한 문화가 이 전남 지역에서 확산이 된다면은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단계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영산강은 마한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마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 초록빛 생명 가득 마한이 다가옵니다. 마한의 복원은 한반도 역사 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나침판. 새로운 시대로의 출발, 그 시작입니다.